연방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한인들의 체포 구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단체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이웃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의 품성을 살피고 신청자의 정보를 다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한인이 소유한 호텔이 마약 유통의 본거지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알래스카주 역사상 마약 유통과 관련한 첫 호텔 급습이며 작전은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3억 명의 SSN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클라우드 서버에 무단 저장돼 유출 위험이 높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소셜번호 전면 재발급 사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부 내륙 애리조나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쳐 공항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한인들의 체포 구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단체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동포 간담회 때 체포 구금, 추방 위기에 직면한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의 구명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단체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당국에 억류된 영주권자 김태흥 씨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김 씨 모친 편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의 모친 이예훈 씨는 편지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국 국민인 태응이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해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자식의 오래전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썼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5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김 씨는 현재 영주권자로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2주간 방문한 뒤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다 공항에서 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으며 현재 텍사스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금되기 전까지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에서 라인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김 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이웃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지 이웃과 직장 등을 상대로 시민권 신청자의 품성을 살피고 신청자의 정보를 다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지프 이들로우 이민국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시민권 신청 외국인들은 적절한 조사를 받고 선한 품성을 지니며 미국 헌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웃을 상대로 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이웃 조사는 1965년 이민귀화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지만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FBI의 신변 조사 결과 및 범죄 기록 등을 이민심사에 활용해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향후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거주 지역과 직업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웃이나 고용주, 동료 및 사업 관계자로부터 신청자의 정보를 다룬 추천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주변인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신청자의 일터와 주거지 근처 대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추천서를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로우 국장은 내부 메모에서 이민서비스국은 가장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이민국의 업무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민단속 전담기구인 IC 내부에서 실적 압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합법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 요원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 응한 IC 전 현직 요원 9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실적 압박 탓에 현장 요원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민 단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높아진 단속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는 물론 영주권자,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요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IC 회의에 참석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트럼프 임기 첫 100일 동안 하루 평균 체포자 수 655명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약속했음에도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목표치가 부여되자 현장에선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IC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복 차림으로 거리와 주차장, 학교, 교회, 법원 인근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AI가 알려준 잘못된 주소를 믿고 급습했다가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분노한 주민들이 IC 요원들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거리에서 내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체포 방식에 대해 SNS와 대중의 비판이 커지자 IC 요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IC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기구로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지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자긍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로이터는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 규모의 대규모 신규 인력 모집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한인이 소유한 호텔이 수년간 마약 유통의 본거지로 드러나 당국이 대규모 급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사 당국은 알래스카주 역사상 마약 유통과 관련한 첫 호텔 급습이며 작전은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 알래스카주 지검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호텔 소유주인 62세 한인 서경수 씨와 매니저 챈텔 필즈를 마약 관련 시설 유지 및 운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앵커리지 지역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첼시인 호텔을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급습 작전은 지난 22일 연방검찰, FBI, 앵커리지 경찰국 등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합동 수사팀이 이날 3개로 나뉘어 첼시인 호텔을 비롯해 서 씨가 사는 주택, 매니저가 살던 집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11정의 총기, 수천 발의 탄약, 45,000달러 현금, 펜타닐을 포함한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간 호텔 객실 등을 범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마약 거래와 성매매 등을 위해 호텔을 찾는 이들에게 20달러의 입장료까지 받았습니다. 검찰 측 관계자는 호텔 직원들은 사실상 출입 통제원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가 운영해온 이 호텔은 객실이 40개로 최근 수년간 지역 사회에서 범죄의 온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앵커리지 경찰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이 호텔에서만 121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건은 폭행, 영장 집행, 공공소란뿐 아니라 살인, 총격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0년엔 이번에 서 씨와 함께 기소된 매니저의 부친이자 전 직원이었던 듀안 필즈도 이 호텔에서 피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 호텔의 재산 몰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호텔 입구엔 미국 정부 압류 재산이란 안내문이 붙었고 건물 창문 등은 모두 합판으로 가려졌습니다. 민사 몰수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얻은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서 씨와 필즈는 현재 앵커리지 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억 명의 SSN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클라우드 서버에 무단 저장돼 유출 위험이 높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 내부에서도 소셜번호 전면 재발급 사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 내부 고발자 보호단체인 정부 책임 프로젝트는 어제 정부 효율부 인사들이 사회보장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 환경에 국민 전체의 SSN과 개인정보를 복제했다며 특별검사실과 의회에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사회보장국 감독관도 SSN 재발급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은 사회보장국 최고 데이터 책임자 찰스 보르에스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정부 효율부 파견 직원이 SSN,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급여 및 의료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보안이 취약한 클라우드 서버에 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서버에 악의적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르에스 역시 보고서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3억 명 전원에 대한 SSN 재발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리처드 닐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며 우려했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지난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감시를 명분으로 사회보장국 데이터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지난 3월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6월 연방대법원이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치안 개선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도시 내 살인 범죄엔 사형 구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하며 워싱턴 DC는 범죄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며 만약 누군가가 수도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예비책이며 이를 들은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진 모르겠지만 우린 그렇게 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조치를 꺼내든 모습입니다. 다만 워싱턴 DC 시의회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기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도 연방 범죄에 한해 연방 검찰이 사형 구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반 살인 사건은 연방 범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DC 치안 문제를 이유로 지역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통제하고 연방 요원들과 주 방위군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일각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지만 시카고, 뉴욕 등 다른 주요 도시로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이 불안한 뉴욕에도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뉴욕시에 주 방위군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5일 맨해튼 뉴욕시경 본부를 찾은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을 만난 뉴욕시경 제시카 티시 국장은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총격 피해자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뉴욕시 치안은 연방정부의 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주요 도시에 연방정부가 개입해 치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특수훈련을 받은 주 방위군 부대 창설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LA에 주 방위군 병력을 대거 투입했고 이달 들어선 도시의 치안이 통제 불능 상태라며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시가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다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의 폭력 범죄는 최근 몇 년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을 통제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주나 도시엔 연방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로컬 정부에 어떤 이유로든 지원금을 보류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그런 방식은 오히려 법 집행을 약화하고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남부 내륙 애리조나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쳐 공항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25일 저녁 애리조나주의 대도시 피닉스 일대에 하부부로 불리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쳤습니다. 당시 이 지역 일대를 찍은 영상을 보면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황갈색 모래먼지가 뭉게구름처럼 도시 전체를 뒤덮고 휩쓸면서 지상에서 시야가 거의 가려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또 모래폭풍이 덮친 직후 강력한 뇌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가로수들이 쓰러져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피닉스를 포함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15,000여 가구의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선 시속 70마일의 돌풍이 불면서 건물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터미널 지붕 일부가 파손됐으며 거센 바람에 따른 안전 우려로 약 1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출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닉스 인근 길버트 지역 경찰은 관할 지역 곳곳에서 신호등이 꺼지고 나무가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하부부 모래폭풍은 애리조나주 사막 지역에서 여름의 높은 기온과 낮은 습도로 인해 강한 계절풍이 불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기의 강한 상승 기류가 지표면의 먼지와 모래를 끌어올리면서 형성됩니다. 애리조나에선 최근 섭씨 38도가 넘는 폭염과 함께 극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부부의 먼지벽은 멀리서도 볼 수 있지만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미처 피할 틈이 없으므로 야외에 있거나 차량 운전 등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제22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다음 달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제출 서류는 민주평통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뉴욕 총영사관의 우편 및 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접수 마감 후 뉴욕 총영사와 직전 뉴욕 평통회장, 뉴욕 한인회장, 뉴저지 한인회장, 커네티컷 한인회장 등 뉴욕 일원 한인사회 유력 인사 등이 포함된 뉴욕 평통 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명부를 한국민주평통 사무처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평통 사무처는 9월 중순까지 추천 기관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자를 접수하고 10월에 위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0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중부시간 기준 어제 오후 6시 30분에 텍사스주 보카치카 인근 해변의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스타쉽은 발사장 동쪽 멕시코만 해역에 하단 로켓 슈퍼헤비 부스터가 바다에 착수한 뒤 약 1시간 후 인도양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올해 스페이스X는 1월 7차, 3월 8차, 5월 9차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나 7, 8차는 폭발됐고 9차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발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X에 글을 올려 착수가 확인됐다며 스타쉽의 흥미진진한 10번째 시험 비행을 완수한 팀에게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이 입수, 분석한 올해 상반기 MTA 데이터에 따르면 24개 전철 노선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은 공공행동과 범죄, 경찰 대응으로 불리는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M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경찰은 전철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나 난폭한 승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9,701번 출동했으며 대응 과정에서 상반기에만 33,000건 이상의 전철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이 지연되는 두 번째 이유론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전철에서 승객이 내리고 탑승하는 데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차지했습니다. 그 외 전철 차량 정비 4,592건, 전철 운전사 및 차장 부족 2,235건, 신호 문제 2,23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스웰 헬스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수족구병 진단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퀸즈, 서폭,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 계열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주로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 손과 발, 입안에 통증을 동반한 궤양이 생기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식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20만 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뉴욕주는 해당 질병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가 없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